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정치 한판 시간이죠.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집중적으로 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주인공이 김충식입니다. 네, 김충식 아시죠, 여러분들? 최은순의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동거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20년직이라고 하고요. 최은순의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그냥 해주죠. 그리고 지금은 양평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치 김건희 16개 혐의처럼 김충식 씨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정말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이 열심히 파주실 텐데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변함이 없습니다. 저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2의 정광훈 뭐 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한 극우 목사 중에 또 극우 목사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 손현보 목사가 김충식 씨의 네. 비밀 다이어리에 적혀 있습니다. 네. 손 목사, 세교로교회, 아산, 배방, 대방, 부동산 7억? 이 세교로교회와 아산 배방이 드디어 만나는 어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세계로교회를 다니는 교회인이 김진성 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워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저 세계로교회 인근 약 10여 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모텔에 기거를 하면서 범죄 예행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열린공감 TV에서 이 김충식 씨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의 테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일단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이었어요. 김충식의 지금 동거인, 그러니까 예전 동거인 말고 지금 동거인, 그러니까 모 씨라고 할게요. 동거인이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김건희와 김충식은 뭐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충식이 뭔가 누군가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해치기 위해서 뭐 모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희연 부원장님? 그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약간 특정인의 혼자의 계획이냐 아니면 배우가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발언을 듣다 보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해칠 의도를 갖고 네. 특정인을 고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그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 권력의 정점이 있었고 네. 이재명 대표를 뭐 증오한다라고 했던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아주 밀접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민주당 정치 테러 대책위원장을 전현희 최고위원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정치적 암살 테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피습은 그냥 개인에 대한 피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때 됐던 그렇죠. 테러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암살 테러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우리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은 이제 당연히 물론 이제 대법원은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고 15년형을 징역형을 선고했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김진성 씨는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일반 저희 같은 이제 국민들은 저게 단독 범행일까?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어쩌다가 보니 김충식이란 이름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정치 테러 대책위, 민주당 대책위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공수처 참고인 조사도 받고 네. 고발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언론 폭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냐? 이것조차 저희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 현장을 보존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후송되고 나서 10여 분 있다가 그 혈흔 흔적을 물청소로 지워버린 굉장히 그런 급하게.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축소 은폐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총리실 대테러 센터부터 있었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 15cm 정도 되는 그러한 흉기를 네. 커터칼로 포토칼로. 이렇게 변경해서 그런 의견서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 네.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 김진성 씨가 소유하고 운영했던 그 부동산 부동산. 그 위치와 네. 뭐 소년범 목사 그 소년범 목사의 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김진성 씨를 그 차로 태워서 그 경남 일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다닌 거잖아요. 네네네. 이 동선이 네네. 서울처럼 어디 가까운 거리를 간 게 아니에요. 평산, 그 다음에 봉화, 아, 그리고 가덕도 신고한 예정지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네요. 거기를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김진성이가 계속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차량편을 제공한 사람이 네. 정말 어떠한 그러한 관계가 없을까, 협업 네. 관계가 없을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김충식 메모에 손목사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세계로 교회. 그런데 아까 자료 한번 보신 것처럼 이 손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산 배방 그쪽이 김건희 가족 회사가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김진성 씨는 또 이쪽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그 부동산 하면서, 그래서 뭔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다가 지금 현 동거인이라는 사람의 발언까지 유튜브에서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밝힌 거지만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니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사실 네. 민주당에서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 가능성 언급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는 식으로 발언을 했지만 네. 결국은 그 계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군 내부에 있는 상당한 정보원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그렇죠.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의 각종 큰 선거에 있어서 관여설도 처음에는 카더라로 보였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도 우리가 단순히 의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본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거대한 이익을 노리는 김건희와 그 일가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만 네네. 본인들이 좀 편하게 활개를 쳐야 되니까 이런 네. 것까지 모의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인에 대한 판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 테러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 중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네. 이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보고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그날 네.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는데 아, 네네.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고 여러 가지 진위 여부가 좀 이렇게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영상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 어떻게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요. 정치 지도자를 죽여야 된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해도 네.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극우 지지층들에게 네. 저런 어떠한 극우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계속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이재명을 테러해야 된다. 그런 암시를 그렇죠. 끝도 없이 보낸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세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테러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좀 즉시 네.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정원 차원에서 정말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면 그 네. 부분도 밝혀야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정원은 국내 정치의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대테러나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만약에
이게 당시 야당 대표일 때한 이유로 오히려 정권 눈치를 보면서 이런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면 어떻게 국정원을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하겠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국정원은 지금 우리가 내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국정원 장관 김건희가 연락을 했다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구심이 더 커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요. 박선 의원이 계속 이제 지적을 했던 그 보고서도 그 윤석열 탄핵 선고 바로 직전에 4월 3일인가요? 하여튼 4월 초에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도 커터칼이 아예 제목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축소하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김진성 씨도 과연 단독 범행이었을까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김충식 거의 특집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7월에 지금 무소속 의원이자 최혁진 의원이 김충식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민영배, 이수진, 허성무, 정혜경, 진선미 이런 의원들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가지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데 3부 관련해서 주가 조작, 그리고 부동산 투기, 그리고 사법거래, 마약 밀수, 그 통일교 관련해서 국정농단, 내란 모의까지 지금 걸러서 이 정도입니다. 일단 발의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최근에 수첩에 김충식 2023년으로 추정되는 수첩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항공우주산업, 우리 카이라고 부르는, 네. 거기가 그게 등장하고요.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도대체 이게 뭔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실제로 네. 23년도에 네. 말레이시아로부터 FA50 18대 수주 계약이 체결된 건 맞습니다. 실제. 그런데 김충식 씨가 이러한 어떤 내용을 사실은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서 네. 주가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주가 관련해서. 주가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얻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추정이 가능하죠. 이 네.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김충식 씨와 김충식 씨에 관련된 분들의 주식 계좌만 조사해도 아마도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일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네. 이러한 정부에서 나오는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씨도 네. 뭐 경남에 있는 그 조선 업체에 대통령이 방문할 것이다.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만 일주일 전에 알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조선주를 사라 네.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일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일반적인 공무원은 잘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런데 주식 투자로 뭔가 대단히 많은 돈을 벌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되게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 누굽니까? 김건희 씨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같은 그런 그 주식 시장에서는 잡주로 통하죠. 네. 그런 주식으로 20억씩 돈 버는 사람은요 거의 마이더스의 손이에요. 정말 타짜 중에 타짜인데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와 일정, 네. 국정의 정보가 돈 벌 기회로 봤을 수도 있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 동업자들과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식 계좌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국정의 모든 일을 그냥 한탕 해먹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한탕 해먹는이라는 표현을 저는 쓸 수밖에 없는데. 오직하면 네. 영화 포스터 헤어질 결심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해먹을 결심 해가지고 그 포스터에 김건희 일가 이름 있는 거. 네.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 참 씁쓸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분단 국가에서 전투기 수출 사업이라는 것은 전투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약 담당 아마 실무자들도 보안각서를 쓸 정도의 네, 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가 그동안 행동을 하는데 보면은 심지어
대통령급의 비화폰을 사면서 뭐 여기저기 장관들한테 전화하고 국정원장하고 하고 민정수석하고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히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의심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상 네. 해먹을 결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안이라던가 국가의 큰 사업과 관련한 계약 정보를 혹시 캐낸 것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단순히 주가 조작의 의미를 넘어서 만약 이런 정보가 미리 새어났다면 이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여기에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그 메모가 있죠. 당시에는 네. 그냥 18대 수출만 굉장히 홍보가 됐고 이것이 1차 계약이고 2차로 옵션이 있을 거라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지는 정확히 36대 원래 36대고 18대만 됐다. 너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실제 사업을 비교하면 그 이제 락천이 호라고 합니다. 김충식 수첩입니다. 사업 주체가 이름이 있죠. 강구영의 카이 당시 이제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옆에 실제 산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게 국가 산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하고 정말 고위급 몇 명만 알 그 중요한 사안을 김건희가 알아도 엄청나게 문제일 텐데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김충식의 수첩에 나왔다니까 좀 어질어질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김건희 위에 김충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의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다라고 것 생각할 같아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요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뭐 브로치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 사업에 비하면 그건 뭐 그거는 네, 세 발이 네, 뺐어요. 세 발을 피다고 할 정도로 참 그런 씁쓸한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어발 사업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지네발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다, 노래기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래기를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노래기가 발이 1000개가 넘는 것도 그래요? 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노래기? 노래기 설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어. 그 김건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상 가족 사기단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필로폰도 등장해요. 부대변인님이. 필로폰이 왜 등장합니까? 지금 김충식 수첩에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 직결될 가능성이 있는 이 이제 용어가 나오죠. 말레이시아 310K, 콤마하고 1차 55K. 메모가 발견되는데요. 이게 우리 백희룡 경장 맞습니까? 네. 백일용 경장이 이제 폭로하면서 마약 사건이 어떻게 무마됐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건과 지금 이 메모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 310K라는 게 어떤 뜻인지 비행기 편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차에 55K면 네. 뭐 310kg 중에 55kg가 1차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요. 이런 표현인지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메모 내용으로만 봐서는 사실은 마약을 취급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제가 어디 그 출처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수첩에 적힌 말레이시아 310K라는 메모는 2023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말레이시아산 필로폰 310kg 밀반입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숫자다. 또 이렇게 그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픈투비 31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지? 수첩과 실제 그 발생한 사건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다른 사건을 너무 파느라고 사실은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매일 외치던 게 마약과의 전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마약 수사를 잘해서 기자회견까지 준비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뭐 박수를 받았다는 그렇죠. 말까지 나왔던 네. 조사 담당자를 오히려
발표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무슨 뭐 어디와의 갈등 때문이고 뭐 국정감사 안 되고 야당에 뭐 줄거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튕겼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으면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네.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혹시 김건희 일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 외압을 넣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이런 숫자까지 딱 나오니까 그런 의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이 아, 네. 이 마약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한 5일 정도 네, 됐는데 네, 네. 지난주 기사가 나왔죠. 예, 네.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봐도 백혜룡 의심스럽죠. 경장의 그 좌천과 네. 그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인천 세관에 그냥 몸에 붙이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그리고 그 수천억 재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네, 네. 근데 그것을 내가 통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들고 어떻게 시도를 하겠어요? 네. 그것도 뭐 그냥 뭐 200만 원어치도 아니고 수천억 원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세관과 관세청 마약범들과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은폐되는 과정도 굉장히 미심쩍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몇 달 전에 MBC 스포트라이트인가에서도 이거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바 있는데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교 얘기 잠깐 해볼게요. 김충식 씨 또 수첩에 이거는 2019년 수첩 같은데요. 통일교 윤석열,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화살표 윤석열 이런 메모를 비롯해서 통일교 관련 문구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를 보면은 그리고 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는데 문서에는 또 유엔 사무국 설치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계획안이 담겨 있기도 하고 너무 많아요. 통일교 관련해서는 이거 어디서부터 파야 됩니까? 일단은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금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김건희에게 이렇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애썼을까? 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있는데 네. 이 현안이 발로 한국 내에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계속 그렇죠. 수사방을 좁혀가고 있는데 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김충식 씨가 이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사업 계획안을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아니 통일교 사업 특히 유엔 5사무국이 본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활용했을 텐데 그중에 한 사람이 김충식 또 한 사람은 건진법사가 아니었을까? 건진법사 뭐 낙천? 하여간 뭐 네. 이런 인물들을 상당히 동원한 게 아닐까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죠. 김충식의 뭐 호가 락천이라고 하죠. 아니 근데 김충식 이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수첩에 전투기부터 DMZ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와 이해가 안 가요. 최은순, 네. 김건희 씨 일가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땅 투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한때는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의 규모가 미니 신돈시급의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각종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 뭐 충청도에도 사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아산. 사실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해서 대단한 수익을 올리는데 네. 이 김충식 씨 같은 경우는 네. 양평 공흥지구에 아마 동업자로서 같이 투자해서 엄청난 그러한 토지 임대 토지 그 판매 개발. 수익을 얻은 개발 수익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휴전선 인근의 DMZ 관련해서 뭐 그냥 항상 느끼는 거라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데 해외 외국인들이 DMZ로 생각보다 많이 관광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통일교도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DMZ의 그런 브랜드 가치 이런 걸 굉장히 높이 보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이런 평화의 순례길 DMZ 평화공원 하면 네. 지금 이제 거기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국유지를 국유지를 그냥 싸게 불어받아가지고 네. 뭔가 이러한 사업 진행만 해도
거의 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이러한 것을 좀 챙기자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창고를 뒤졌나 봅니다. 거기서 이제 계획안도 나오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수첩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연천군 일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돈 얘기를 하셨죠. 사업비가 3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 80억 정도면 될 것 같고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그래서 한 30억 정도면 되겠네. 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제 써놓고 그걸 아마 뭐 트라이를 했겠죠. 물론 이제 안 됐지만 정말 꼼꼼하네요. 어떻게 비무장지대까지 이제 통일교와 다 연관된 일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상상력 근데 대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최은순 씨 그동안 행적을 보면은 이미 무슨 뭐 사무소 위조를 비롯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수익을 남는지에 대해서 도가 텄던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드디어. 더 큰 걸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런 걸 시도했기 때문에 온갖 데서 이제 김건희에게 줄을 대서 개발 네. 사업을 해보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DMZ 보면서 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네. 과거 왜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어쩌고 이제 했다라는 게 그랬죠.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 대통령이 이제 통일교의 통일교 의미가 아니라 남북 통일에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 과대망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점을 통일교가 좀 잘 간파해서 네. 딱 구미에 맞을 사업을 우리가 가져가면 어떻겠느냐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디올백 최재형 목사 거기서도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거 좀 정리되면 통일 문제. 아니. 본인이 뭐라고 민간인이 통일 문제 통일 활동가로 나서겠다라는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추려서 이 정도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최원순 씨 측에 유리하게 판결 내린 판사의 부인과 또 딴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일단 다른 거 다 아니더라도 일단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 관련해서 특별법 이게 좀 제대로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할까요? 아니면 더 보충하실 얘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너무 이제 백화점식으로 아니 너무 사항이 이게 참 이게 너무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여야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김충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러 의혹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야라고 해서 말하면서도 스스로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황당하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극한 직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김충식 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한판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